기생수가 영상이 한 4편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어떻게든 다음 영상에서 끝낼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냐. 우리 지난번 설명회 때 신이치가 마크2가 됐다. 변했다. 변모했다. 이제 약간 소년 만화적으로 읽기 좀 좋습니다. 왜냐면 강하고 멋있어진 신이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리고 타미야 류코가 졸개 하나 보냈죠. 누구냐? 끈기 있게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될 거야. 너희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시마다 히데오 학생. 이 시마다 히데오가 근데 겉으로는 나 요즘 인간 안 먹고 있어 얘들아. 나 니네랑 친구가 될 거기 때문에 나 비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밤마다 인간 여자 사냥해서 오도독 씹어먹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은 현재 신이치와 오른쪽의 상태부터 봅니다. 지금 기생수 중에서 제일 의심 많은 캐릭터, 의심이 제일 많고 경계하는 캐릭터, 이게 이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신이치의 오른팔. 당연히 시마다 히데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계를 합니다. 믿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신이치는 지금 시마다 히데오도 시마다 히데오인데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카나예요. 카나 기억나십니까? 불량소녀 카나. 인간 중에 특이 개체라 그랬죠? 기생생물끼리는 서로 느낄 수 있는데 300m 이렇게 있으면 인간 중에서도 기생생물을 느낄 수 있는 특이 개체가 카나인데 자꾸 지금 신이치를 본인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신이치인 줄 알고 셀프 조공을 하러 가는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카나한테 너 나라고 느껴진다고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안 믿으니까 기생생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사실은 지금 인간 사이에 이런 괴물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카나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엔 어떤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의 신. 당연히 반대합니다. 절대 안 돼. 너 카나한테 얘기하는 순간 나랑 절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시기에 인간 사회가 슬슬 이 기생생물들에 대한 목격담, 그 다음에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명 아귀머리 귀신이라는 괴담으로 기생생물에 대해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콩콩 할매 귀신 기억나세요? 칼 물고 뭐 이렇게 거울 보면 나온다 뭐 그런 것처럼 괴담으로 돌고 있어요. 아귀머리 귀신, 얼굴이다, 입이다. 이게 돌고 있는데 이미 사실 경찰 당국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괴물들이 있다. 인류의 적이 지금 있다라고 경찰 당국이 알고 있어요. 특히 신이치 아빠가 아내를 눈앞에서 잃었고 그 기생생물을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 당국, 특히 그 중에 히라마라는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히라마라는 나이 좀 있는 베테랑 형사가 주축이 된 이 경찰 당국이 신이치 아빠를 만나서 막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기생생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 경찰들 중에 몽타주 제작자가 나오거든요. 몽타주를 그리는 직업이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도 한 40명 있는데 몽타주 제작자가 와가지고 신이치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결국 그려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한 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수 얼굴까지 근접하게 묘사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얼굴 외양까지 다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인간은 기생생물들을 인지를 했고요. 기생생물들은 인간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여기까지 서로 아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타미야 료코, 가장 지능캐 중에 하나인 타미야 료코, 실제로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타무라 레이코라고. 기생수들이 인간을 되게 졸로 봐요. 걔네 얼굴 갈라지지도 않고 신체 능력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고 대충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먹어가지고 한 100살 전에 죽잖아. 우리가 짱이거든? 이게 이제 기생생물들의 보통 분위기라면 타무라 레이코만 달라. 야, 인간은 모여있을 때 엄청 강해. 너네 걔네 졸로 보지 마라. 이대로 가면 우리 금방 박멸된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타무라 레이코란 말이죠. 이쯤 되니까 신이치 아버지도 아들한테 사실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야, 네 어머니가 사실은 괴물에게 죽었다. 근데 사실 신이치는 다 알고 있는데 아주 되게 슬픈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아빠, 이 둘의 대화가 되게 슬픈데 신이치는 사실 이 지점에서는 이미 약간 마크2가 돼가지고 약간 철혈처럼 돼버렸잖아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제 내가 다 조지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만은 이 싸움의 바깥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인간들이 역습을 할 것 같은데 아빠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빨리 이제 시마다 히데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마다 히데오가 되게 웃겨요. 여기가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어. 근데 되게 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불량배들이 자꾸 얽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마다 히데오가 가는데 불량배가 얽히면 어딘가에서 신이치가 겁나 뛰어와. 야, 걔 만지면 안 돼 이러면서 뭐만 있으면 뛰어와가지고 막는 거예요. 시마다 히데오 너 집에 가. 내가 처리할게. 약간 이 관계가 좀 이상해져. 그런 와중에 시마다 히데오가 약간 신이치 오른팔이 살짝 반응이 약해지는 때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의심을 좀 시작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지금 신이치 오른쪽에는 기면증이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만 되면 신이치 나 졸려 이거 하잖아요. 아직 들키진 않았어요. 자, 이제 슬슬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간 보스 시마다 히데오. 어떤 분이 중간 보스가 왜 시마다 히데오입니까? 타무라 레이코지 하셨는데 중간 보스는 원래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간 보스 중보 시마다 히데오. 요 사건의 시작은 이제 유코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유코가 누구냐면 엑스트라예요. 원래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일본 만화나 이런 데서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가 하고 있는 부활동을 보면 그 엑스트라 유닛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만화부야 혹은 미술부야. 그렇게 나오면 그 엑스트라의 쓰임새 뭘 것 같아요? 관찰력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김정일 같은 데도 미술부다 그러면 관찰력이 좋은 애 이런 설정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오타쿠는 뭐야. 지금 이 유코라는 여자애가 시마다 히데오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표정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우리 반 철가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애라서 관찰력이 너무 좋은데 시마다 히데오라는 화제의 전학생, 폭풍의 전학생, 자기 눈에는 뭔가 이상해요. 얼굴이 너무 철가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코라는 엑스트라의 오빠가 누구냐면, 참고로 이 유코는 이 시마다 히데오전 지나면 안 나옵니다. 엑스트라 맞아요. 오빠가 누구냐면 아까 그 신이치 집에서 몽타주 제작자 있다잖아요. 그 사람이 유코 오빠예요. 남매가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유코가 집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오빠가 그린 기생수 몽타주를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번 범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능에는 막 아귀머리 귀신 썰 나오고 있고 오빠의 그림도 받고 해서 유코가 기생생물들에 대해 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유코는 학교에서 엄청난 걸 봐버리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신이치가 학교 생활을 하면 항상 시마다 히데오가 어딘가에서 신이치를 관찰하고 있어요. 거의 인형의 꿈 수준이야. 한 걸음 뒤에 항상 시마다 히데오가 있어. 그리고 이 시마다 히데오 한 걸음 뒤에는 유코가 있어.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때 야구부에서 깡 쳤는데 이 공이 시마다 히데오 얼굴 날라온 거야, 이렇게 폭. 근데 공이 이렇게 박혔다가 빠져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이따 다시 원상복귀 뽀잉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학교에서 오직 누구만 봤겠어요? 유코만 본 거야. 유코만. 왜? 유코는 한 걸음 뒤에 항상 시마다 히데오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유코가 약간 개놀래잖아요. 머리가 왜 저래? 저거 약간 오빠가 얘기한 그건가? 이러면서 이제 유코가 갑자기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유코 완전 추리 만화에 나오는 학생 같아요.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시마다 노리온가? 무슨 비슷한 이름을 대면서 3학년 몇 반 시마다 땡땡땡의 누나인데요. 우리 집으로 우편물이 잘못 온 것 같아요. 시마다 히데오라고 써있네요. 이 학생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주소를 알아내요. 가가지고 잠복을 합니다. 여자애가. 그 과정에서 시마다 히데오가 나왔어. 잠복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 있어. 어떻게? 미남으로.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가. 이거 본 거예요. 얼굴을 바꿔? 아, 저게 그 기생생물이라는 거구나. 시마다 히데오가 기생수라는 걸 유코는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여고생이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도 말은 통하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만약 시마다가 정말 괴물이라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설득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야, 귀엽죠? 그래서 시마다 히데오를 미술실로 불러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뭐 고백하려 그러나 이런 느낌이지만 시마다 히데오는 기생수기 때문에 뭐지 이 여자 인간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코가 뭐라 그러냐면 시마다쿤 안 왔다가 당신이 정말 그 괴물이라고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에 네가 정말 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라면 두 번 다시 학교에 오지 마.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아줘 시마다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수 시마다 히데오 입장에서 얼타이가 너무 없잖아. 지금 뭐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수업을 듣고 있던 이 신이치의 오른손이 샤프를 우두둑 부셔버립니다. 뭐지? 그냥 느낀 거야. 시마다 히데오 지금 살이 켰다. 이 시마다 히데오는 타무라 레이코의 졸개죠. 타무라 레이코가 내린 지령이 뭐예요? 신이치를 관찰해라. 절대 들키지 마라. 근데 지금 딱 들켰잖아요. 유코 앞에서 이 시마다 히데오가 곤란하군,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게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유코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시마다 히데오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열립니다. 감싸 안기 위해. 그리고 이제 유코를 반갈죽하려고 얼굴이 확 오는데 유코가 시마다쿤 학교에 오지 마 이 정도의 얼탱없는 여고생이지만 그래도 자기 몸 하나 지킬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
실험실에 들려가지고 뭐 하나를 자기를 지키려고 갖고 왔어. 그게 뭐냐? 황산병을 하나 들고 오자. 황산. 과학실에서 황산병 들고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황산병을 어맛 이러고 던졌는데 이때 이 시마다 히데오는 뭔지 모르잖아요. 기생수 기본적으로 오만해요. 내가 잘 싸우는 걸 아니까. 병이 날라오잖아. 그럼 어떻게? 그 게임 아시죠? 사무라이 후르츠. 공중에서 베는 거. 병이 날라오니까 이거 한 거야. 슉슉 한 거야. 그리고 당연히 공중에서 화려하게 황산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사무라이 후르츠 했잖아. 그러니까 원샷을 한 거지. 황산을 원샷을 싹 하고 그 사이 그 틈을 타서 유코는 이제 도망갑니다. 창문으로 도망가. 막 날라가. 근데 이제 시마다 히데오 어떻게 했어요? 황산이 식도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아픈 거야. 막 안에서부터 막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빨리 인간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겉에가 녹아버리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육체를 조종하는 중추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괴물 상태에서 폭주를 해버려요. 지나가는 팔이 빵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의식이 너무나 혼란한 상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닥치는 대로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삼국무쌍 찍기 시작합니다. 다 써는 거야. 그 눈앞에서 동시에 럭비부 학생과 선생을 이렇게 한 번에 싹 1도 3단 해버리거든요. 자기도 의도한 게 아니야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죠.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니까 예전에 똘추 에이 때였어요. 똘추 에이. 똘추 에이는 똘추 짓을 제대로 하기 전에 신이치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제대로 된 삼국무쌍을 찍기 시작합니다. 무쌍 난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들이 완전 공황에 빠져가지고 학생들을 빨리 막 귀가 조치를 시키는데 신이치가 가만히 보니까 사토미가 지금 없어요. 사토미가 안 나왔어. 그래서 혼자서 몰래 사토미를 구하러 다시 건물에 들어가는데 복도를 딱 돌자마자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갈갈이 찢겨버린 인간의 시체로 복도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되게 묘사를 잘했는데 혹시 두 분 경찰 내부 잡지 보신 적 없죠? 제가 취재를 위해서 경찰분들 만나다가 경찰들이 직접 업무를 위해서 보는 잡지와 책자가 있어요. 그 안에 살인사건 현장 사진이 전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토막살인 사진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인간을 포뜬 그 사건 막 그런 사진들을 다 봤었어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요. 보면 눈, 코, 입 있어. 내가 아는 인간의 몸의 일부야. 근데 그게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거 볼 때 진짜 약간 뇌가 충격을 못 받아요. 근데 기생수가 딱 그 장면이 나와요. 딱 돌자마자 복도에 자기 하구들이 그 상태로 이렇게 쫙 널려 있는 거야. 신이치가 완전 공황에 빠지는데 여기서부터 신이치는 마크 2잖아요. 공황에 빠진 상태에서 오른쪽이가 숨 쉬어, 야 숨 쉬어, 숨 쉬어.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진정이 되는 상태가 돼요. 완전 바로바로 차분해지는 그런 마크 2가 됐기 때문에 신이치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미 좀 이상한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빠르게 진정되는 거 이상한데? 라고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전투 태세로 신이치가 변화합니다. 이제 신이치 마크 2로서는 두 번째 전투죠. 지난번에는 엄마 얼굴을 한 사람. 그때 오른손이 없었잖아요. 오른쪽이 졸려서 자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도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 강력한 상태죠. 먼저 사토미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체의 산속에서 600만 불의 척력으로 뚜뚜뚜 하니까 저쪽 끝에 몇 명의 학생들이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 게 들려. 딱 갔더니 남자애 둘하고 사토미가 있는 거예요. 사토미는 신이치를 아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락 안기는데 남자애 둘은 어때? 야, 너 그쪽에 섰어? 그쪽이 시체의 산인데 너 인간 맞아? 그러고 막 반대로 도망가거든요. 반대로 도망가자마자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쪽에 있구나. 시마다 히데오가. 그러니까 신이치의 반대편에 시마다 히데오라는 그라인더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간 거지, 애들은. 근데 신이치는 앞뒤 볼 거 없어요. 사토미가 자기 정체를 알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공주 앉게 해가지고 바로 4층에서 뛰어내리고 담장 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생물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히라마 형사 이쪽의 공안 이쪽에서도 이제 기생생물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과학 연구자들은 막 혹시 생포 안 될까요? 육체 해부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고 완전 난리 부르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때요? 이제 경찰이 왔다. 경찰에게 맡겨. 아마 경찰 몇 명 정도는 죽겠지만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이치가 그걸 받겠냐고. 야, 경찰을 죽는다고? 이 시마다 히데오라는 애가 자기는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됐으니까 신이치는 지금 약간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내 손으로 매듭을 져야겠다 그러면서 시마다 히데오를 제끼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 경찰들이 시마다 히데오한테 막 발포를 하는데 이 기생수는 총알 몇 발로는 안 죽거든요.
뒤쪽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기생수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전술 전법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없어. 아직은 경찰들이 쏘는 이 콩알탄으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시마다 히데오 그라인더에 경찰들이 죽어가면서 총알을 박아 넣는 거지. 시마다 히데오가 계속 피를 흘리니까 이제 점점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옥상으로 갑니다. 근데 이 경찰의 무전을 시니치가 딱 들어보니까 시마다 히데오가 지금 옥상으로 갔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조용히 길가에 떨어진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학교로부터 300m 떨어진 어떤 건물로 갑니다. 그 건물 옥상에 딱 서가지고 300m 떨어진 학교를 보니까 옥상에서 시마다 히데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오면서 주웠던 돌을 들고 시니치가 오른팔이 우두두두두 이러면서 누가 봐도 엄청 강력해 보이는 오른팔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걸로 들고 온 돌을 전력 투구 오타니 시니치 빡.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포처럼 날아가요. 이 돌이 이만한 돌이 대포처럼 날아가서 이 시니치가 으압 하고 딱 던지니까 300m를 쫙 가서 이 시마다 히데오 심장 한가운데 구멍이 빵 뚫립니다. 미사일 맞은 것처럼 팍. 이렇게 시마다 히데오는 원딜로 커트.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약간 시니치의 전투력은 되게 약간 신명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큰일이에요. 이제 인간들한테 기생생물의 시체가 고스란히 넘어온 첫 사례가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정체가 뭘까? 어떻게 된 걸까? 연구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 패닉에 빠지기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걸 감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기생생물의 사체, 시마다 히데오의 사체는 연구를 하고 경찰력은 이제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슬슬 고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 쪽의 역습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시니치는 아직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생각이 좀 짧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감추려고 들지? 그냥 시마다 히데오의 사체를 공개하면 안 되나? 이러고 있어. 하지만 오른쪽에는 알죠. 똑똑하니까. 야, 시니치의 똘추야, 들어봐. 시마다의 시체를 공개했어. 그러면 인간 이외에 이런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겠지? 근데 걔네가 사람을 먹는데 어떨 것 같아? 난리가 나겠지? 어떻게 잡을 건데? 그러니까 시니치가 정신 못 차리고 그래.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활약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거절한다. 바로 딱 잘라내고. 여기 대화가 재밌는 게 오른쪽이가 진짜 약간 닥터 프로스트의 백교수급이에요. 추론도 그렇고 상대의 정신 공격을 잘해. 뭐라 그러냐면은 시니치 나는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 내가 동족을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데미지가 오진 않아.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시니치 네가 만약에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이유로 인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그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니치 입국다. 맞네 이러면서. 내가 시니치 조종은 이제 오른쪽이가 너무 잘해요. 인간 사회는 점점 패닉에 빠집니다. 서로 못 믿는 거야. 코로나 때랑 비슷해요. 누가 괴물일지 아귀머리 귀신일지 모르는 거지. 그런 와중에 이 시마다 히데오 사체를 연구했던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요키 박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이 막 이히 이러면서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드디어 약간의 실마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생수를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기생수의 몸은 작게 분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손 하나 뚝 떨어뜨려도 얘가 다시 몸으로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점 잘게 분열을 해서 어느 이상 작아지게 되면 재기능을 못 한다 그랬죠. 이제 오른쪽에도 지금 그래서 30%가 시니치 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과학자가 경찰 당국이랑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서로 머리카락을 뽑아보는 거예요. 왜? 이 머리카락도 기생수의 인체 일부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작은 파츠라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바스라질 거다. 이거를 딱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대중한테 흘립니다. 이제 인간 사회에 새로운 풍습이 생겼어요. 만나면 서로 안녕 하면서 머리카락을 서로 뽑는 거야, 이렇게. 탈모 환자들의 지옥이 펼쳐진 거죠. 그나마 귀한데 사람 만나면 다 뽑아가잖아. 하지만 우리 시니치의 아군 있죠. 우다 아저씨. 턱이 기생생물이죠. 이 시니치와 우다는 오히려 좋아.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뚝 뽑아보면은 머리카락은 지낼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을 안 받는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때가 되면은 막 취해가지고 헌팅하다가 어머 자기 잘생겼다 머리를 딱 뽑아. 근데 머리카락이 바스러져. 술 다 깸.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 기생생물들 중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이고 지나가던 동족 기생수에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들이 역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기생생물들이 역습을 하겠죠. 이 작품이 되게 개연성이 있고 유기적이라 가지고 한쪽의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생생물들의 역습. 한 야쿠자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남자가 굉장히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야쿠자 사무소에 찾아가요. 거기에서 신체 변형을 쓰지 않고 순수한 자기의 물리력만으로 야쿠자 한 개 집단을 괴멸시켜버려요. 손으로 몸을 갈라. 밀어가지고 머리를 터트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태잖아. 이걸로 막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목을 뽑고 심장 뽑고 이러면서 야쿠자 하나를 싹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총알, 칼 다 해가지고 도합 3번 정도 맞을 때까지 내가 야쿠자 하나를 싹 밀어버리는데 몇 분이 걸리나, 그동안 몇 발이나 맞나, 이런 것들을 무슨 실험하듯이 싹 하나의 야쿠자 부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유유히 걸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막 머리 터진 시체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도망가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기생생물들이 소규모 전투를 실험해보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야쿠자인 거예요. 왜? 거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야쿠자 간의 항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몇 분 만에 야쿠자를 싹 쓸어버린 요 개체가 바로 고토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이 작품 기생수 최종 보스. 딱 봐도 전투병기에 해당하는 개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고토가 방금 전에 했던 소규모 전투 실험, 이 실험은 어느 집단에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기생생물들의 집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생생물들의 집단은 정체가 뭐냐? 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시니치가 평소처럼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길에서 오른쪽이가 동족을 느껴요. 근데 이상한 게 시니치 동족이 한 명이 아니야. 둘, 셋, 넷 막 이러는 거예요. 기생수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시니치가 싹 가보니까 거기는 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 장소였어요. 기생생물이 6이 있어! 딱 그래 딱 보니까 연단 위에 6명이 있어. 한 명은 시장 후보 히로카와 타케시라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야쿠자 쓸어버린 최종병기 고토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시니치하고 오른쪽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기생생물이 선생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정치를 한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히로카와라는 요 사람이 되게 환경주의적인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기후변화, 환경 이슈가 되게 메이저한 이슈지만 요 당시 기생수 연재될 때만 해도 좀 급진적인 입장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히로카와가 막 열렬하게 막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막 환경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집단, 요 집단이 바로 현재 기생생물들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중추입니다. 한쪽으로는 인간들의 정치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서 기생수가 시장 후보로 나오고, 한쪽은 전투 실험을 해보고, 또 한쪽으로는 타무라 레이코는 아직 이 집단의 일원은 아닌 것 같지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못 참고 댓글에서 스포하지 마세요. 이 히로카와 일당에 대해서는 많은 반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무라 레이코는 이제 그 사이에 아마도 애를 낳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대화합니다. 타무라 레이코는 뭐예요? 출산 휴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오른쪽이가 엄청 흥분해 있어요. 타미야 료코 교사도 너무 놀랐는데 정치라니 막 이러면서 막 꼬이면서 이놈은 인간을 엄청나게 학습했겠지? 나도 본받아야겠군 막 이러고 있어. 과연 이 히로카와라는 시장 후보의 목적이 뭘까? 정말로 좋은 정치인이 돼보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또 이 오른쪽이의 판단이 이래요. 아마도 기생생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만한 장소나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은 아무리 이 기생수들이 잔반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실종 사건은 점점 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고 우연하게 어떤 유명인을 만약에 먹어버렸어. 자기는 몰랐는데 유명 웹툰 작가였어. 그럼 이제 웹툰이 갑자기 이제 연재가 안 되는 거냐? 그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생수한테도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정보, 개인 정보를 수십만 명 단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 내 동족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조직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이 히로카와는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과연 시장까지 되면서 하려는 게 목적이 뭘까?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생수 집단, 히로카와 조직하고 인간 집단하고 이제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인 줄거리 흐름인데, 요거랑은 좀 관련은 없지만 시니치 개인의 어떤 성장, 개인의 고뇌, 요거를 위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요 시점에서는 이미 시니치는 사토미하고 연인 관계거든요. 연인 관계입니다. 사귀고 있어요. 주변 애들 다 알고 있어.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불량소녀 카나는 시니치를 좋아하잖아. 자꾸 앵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시니치를 느낄 수 있어. 이것은 사랑? 뭐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이 시니치다! 하고 등짝을 때리면 기생수일 확률이 높은 거죠. 계속 셀프 조공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시니치는 계속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카나가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절대 반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 말하면 너는 네 오른손이 지인을 찔러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완전 트래시 토크 쩔어. 근데 지금 오른쪽이 약점이 있죠. 어느 날 얘기합니다. 시니치 나 졸려. 그러니까 지금이다. 오른쪽이가 딱 자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그 사이에 카나한테 다 말해줘야겠다. 그리고 겁나 가가지고 카나를 따로 불러냅니다. 으슥한 곳으로. 카나 어때요? 기대합니다. 고백하나? 근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시니치가 자기 팔을 기둥에다 빵 쳐. 자고 있군. 막 이러고 있어. 카나 약간 무서운 거야. 괜찮은 애 맞나? 그러면서 기생생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가 있고 나는 오른손이 그 문제고 카나가 뭐라고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럴까요? 아니죠. 믿어줄까요? 안 믿는단 말이야. 뭐라 그래요? 그래 야 뭐 재밌는 얘기네. 어디 오른팔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말했잖아. 자고 있다고. 나라도 안 믿을 만한 논리전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카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토미라는 여자애 때문에 나를 떨구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나를 떨구려고 한다는 짓이 고작 요딴 조잡한 거짓말이야? 얘 스토리 캠프 좀 봐야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시니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시니치의 파장을 쫓다가 죽어요. 카나가 죽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좀 나온단 말이에요. 시니치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안 돼 카나 그러고 구하러 갔는데 시니치의 눈앞에서 카나가 죽어요. 식사 중인 기생수한테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시니치가 지금 완전 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카나가 죽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조용히 얘기해요. 오른쪽아 방어를 부탁해. 그리고 뛰어갑니다. 상대방이 막 공격하는데 오른팔이 딱 갈라지면서 칼날을 막는 순간 그냥 왼팔로 훅 해가지고 심장을 탁 뽑아가지고 심장을 뚫어서 들어서 벽에다가 던져요. 이렇게 심장은 뽑혀 있어. 웬만한 그냥 필드몹 기생수는 이제 시니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이 오른쪽이마저도 굉장하다라고 놀랄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카나는 죽었죠. 카나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실 원래 이 카나가 북부고의 일진 짱이 쫓아다녔던 여자애잖아요. 와가지고 막 일진들부터 보통 학생들까지 눈물 받았는데 시니치 혼자 눈물이 나오질 않는 거야. 자기가 눈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시니치도 고민해요. 나는 이미 인간도 기생생물도 아닌 뭔가가 돼버린 게 아닐까? 이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쯤 되면 경찰 당국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니치가 엄마가 기생수에게 죽었어. 시니치 학교에서 기생수 난동 2번 있었어. 카나가 기생생물한테 죽었는데 최초 발견자가 또 시니치야. 이상하죠? 시니치 머리카락 계속 파봐. 이상 없는데? 계속 봐. 그러면서 이제 시니치를 약간 히라마 형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카나를 죽인 기생수는 시니치가 조졌죠. 이제 인간들은 기생생물의 2번째 신체 표본을 얻게 됐죠. 근데 기생생물이 죽은 모습이 어때요? 한 방에 심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생물끼리 전투를 했나? 최소한 현장에는 한 마리가 더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치가 말해준 바에 의하면 이런 거죠. 카나라는 여자애가 기생생물에게 죽었는데 현장에는 기생생물이 둘이 있었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하나가 하나를 죽였고 떠났어. 그 뒤에 시니치가 그 자리에 왔어. 요렇게 경찰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각 히로카와 조직, 기생생물 집단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인간들에게 온전한 샘플을 또 하나 제공했잖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당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우리? 식당이 너무 적어서 식당이 아닌 데서 지금 도시락 까먹다가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상해. 이번에 그 죽은 우리 동족을 죽인 동족한테서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어. 이러는 거예요. 얘네끼리 뭐냐면은 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없어. 그랬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럼 끝인 거야 얘는. 근데 동족을 죽인 다른 동족으로부터 아직 신고가 없다 라고 하는 거지. 설마 인간한테 죽었나?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막 그런 상황인데 최초 신고자가 누구라고 했지. 그러니까 시니치랑 학생입니다 딱 하니까 갑자기 문을 열면서 그 아이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누구겠어? 사무라 레이코. 거의 신무새죠. 시니치 얘기 누군가가 하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내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요 히로카와 집단의 조직을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으로 당선된 히로카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수족들로 되어 있는 이 기생수들이 있어요. 마치 의회처럼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투 실험을 담당했던 기생수 누구죠? 고토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시니치에 대해 전담 마크하고 있는 연구자, 외부 연구원이 타무라 레이코인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오랫동안 관찰하던 학생이야 이러면서 시니치에 대해서 히로카와 조직의 모두와 공유를 딱 합니다. 모두가 잠깐만 뇌가 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뇌가? 그러면서 모두가 시니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데 뇌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 위험하지만 두 마리째 우리 동족을 시니치가 죽였어. 괜찮을까 이거? 그런 상황인데 타무라 레이코는 일편단심입니다. 시니치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연구 중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네 이러면서 시니치를 계속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쯤 되면은 히로카 조직에서도 타무라 레이코의 발언권이 엄청 세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타무라 레이코는 아까 얘기했죠. 아이를 출산했고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타무라 레이코는 이제 사육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면 아세요? 그 혹시 기자메라는 웹툰에서 Queen Never Cry 뚝 그치는 거 아시죠? 약간 오마주 같아. 자기 애가 막 울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닥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애가 눈물을 딱 그쳐요. 그냥 그 장면이 약간 기자메 Queen Never Cry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작가님 오마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생수 명대사 하면 꼭 뽑히던데. 닥쳐 꼭 뽑히죠. 닥쳐. 그 애의 머리를 잡고 귀에 대고 닥쳐 이렇게 얘기하는 타무라 레이코의 얼굴이 진짜 웃겨요. 자 이제 점점 이 히로카 조직의 목표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제 슬슬 드러납니다. 타무라 레이코의 다음 수는 뭘까요? 여기서 내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 쿠라모리 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쿠라모리라는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중반부를 거쳐가지고 하이라이트로 가게 되는데 쿠라모리가 누구냐? 사립탐정입니다. 원래는 셜록 홈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주 명탐정을 꿈꿨는데 현실은 집에 추리소설이 가득한 삼류탐정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래. 삼류탐정.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의 수많은 조연들 중에서 가장 불쌍하면서도 활약을 많이 하는 인물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타무라 레이코는 시니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계속 기생수들을 보냈죠. 똘추 A는 사실 그 똘추하고 그냥 시마다 히데요도 기생생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의 눈으로 한번 시니치를 관찰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간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시니치한테 보낸 거예요. 이 쿠라모리는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이 기생생물인 것도 모르고 고등학생 남자애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근데 쿠라모리 입장에서는 그냥 시니치가 어머니가 실종된 고교생이다. 그리고 싸움 개 잘하네. 그 정도 알아낸 거예요. 타무라 레이코가 오른손에 움직이면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요. 삼류니까 못 찾는 거야. 근데 이 삼류모리가 봐도 뭔가 이상한 정황은 좀 있긴 있어요. 시니치네 학교에서 2번이나 참극이 있었고 하나란 여학생이 죽었을 때 최초 발견자가 시니치였고 그러니까 이제 삼류모리 입장에서도 뭔가 있나 제가? 그러다 어느 날 삼류모리는 봐버리고 맙니다. 바로 오른쪽이의 정체를. 시니치가 카나가 죽은 뒤에 계속 신순생수한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카나를 안 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카나가 죽은 장소를 가요. 자기가 한 손으로 그 기생수 조진 그 장소. 근데 이쯤 되면은 시니치가 어떤 모습이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 인형놀이 장인 있죠. 인형하고 얘기하는 장인. 이 정도야. 항상 자기 오른손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일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폐건물에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오른쪽이가 막 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오른쪽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고 있는 걸 우리 삼류 쿠라모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을 찍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으아 괴물이다 해. 왜? 삼류니까. 당연히 이제 오른쪽이가 야 시니치 인간한테 들켰어. 사진도 찍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쌉티 대장 바로 죽이려고 도망을 막 합니다. 근데 우리 시니치 으아 아저씨 빨리 도망가요. 이러면서 내 오른팔에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러니까 결국 구사일생으로 시니치가 자기 오른팔을 막 붙잡아가지고 이 삼류 쿠라모리는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니치 큰일 났죠. 왜?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사진까지 찍혔잖아요. 정체를 들켰고. 물론 이 사진기는 오른쪽이가 이제 분해하긴 했는데 이제서야 시니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가 뛰어! 쫓아가! 그리고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니치는 벌벌벌 떨면서도 사람은 절대 못 죽이지. 우리 주인공이니까. 인간이고. 결국 이제 자기 오른손하고 줄다리기 하듯이 막 안 돼!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오른쪽이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니치를 말로 존나 패요. 야 시니치 딱 보니까 그 남자 우리 노리고 접근했어.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너 그 사람에 대해 알아? 모르지.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모르지. 이러면서 약간 시니치를 말로 겁나 패. 결국 이게 발표가 되면은 시니치는 인간들에게는 실험체가 될 수도 있고 기생생물들에게는 표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니치는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와중에 또 사토미 여자친구 자꾸 와가지고 신이치 너 요즘 변했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신이치 거의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지금. 제발 나 좀 놔두라고 이런 상태. 신이치는 다 말하고 싶죠 사토미한테. 사토미 사실은 내 오른팔이 막 말하고 싶어. 그럼 이미 오른팔은 칼날로 변해 있어 사토미 죽이려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니까. 자 지금 현재 쿠라모리 우리 삼류모리 계속 신이치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게 뭐지? 그 오른손 뭐였지? 괴물인데? 저 남자애 뭐였지? 근데 나를 또 구해주려고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완전 쫄아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고 근처에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신이치는 지금 600만 불짜리 귀잖아요. 이 삼류의 숨소리 딱 듣고 알아. 아저씨 그러니까 바로 걸려. 막 이런 식으로 쿠라모리 막 도망가고 너무 삼류해요. 이제 오른쪽에는 합리성의 왕이죠. 합리킹답게 생각을 바꿉니다. 신이치 네가 인간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는지 내가 알겠어. 야 이제 형이 네 맘 알아 임마. 이제 안 죽일게. 그러면서 쿠라모리가 우리한테 들켰잖아. 근데 계속 자기가 와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애를 보내질 않아. 그 말은 뭐야? 저놈들의 조직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는 삼류를 계속 보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저놈들의 뒤를 캐가지고 한번 우리 알아나 보자.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도 우리 편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러는데 신이치가 이 세상에 우리 편 따위가 어딨어? 그랬는데 바로 다음 코스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다 왔어요. 우다 아저씨. 우다 아저씨 풀네임이 우다 마모루거든요. 마모루가 지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울리게 지었어요 이름을. 우다는 이제 기생생물이 턱에 붙어 있죠. 이제 이름이 조입니다. 조. 턱이라는 뜻이죠. 이 조도 이 신이치가 이해가 안 가. 어? 그런 놈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야. 오른쪽이가 내 말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서 이제 신이치와 우다 아저씨는 우리 삼류모리 포획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류답게 바로 잡혀요. 신이치 한 걸음 뒤에는 삼류모리가 있죠. 삼류 쿠라모리 한 걸음 뒤에 우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이치를 쫓아가면서 딱 돌자마자 바로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차에 넣고 갑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그러면서 으슥한 데로 가요. 그러면서 신이치가 쿠라모리 아저씨한테 자기의 지금까지 여정을 다 말해줘요. 어떻게 됐고 얘가 그래서 왔고 우리 엄마가 죽었고 나 봐라 여기 다쳤다 다 말해줘. 우다 아저씨는 들은 거 또 듣는 거잖아요. 지금 2회차 정주행인데 또 울어 질질짜 슬퍼 이러면서. 근데 이 쿠라모리는 믿기진 않지만 지금 앞에 오른손 괴물이랑 턱 괴물을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납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라고 하니까 신이치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좀 그만 쫓아오시면 안 돼요? 그뿐이야. 사실 지금 쿠라모리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의뢰도 끝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 그 오른팔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의뢰인이었던 타무라 레이코한테 가서 막 오른팔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무라 레이코는 다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척하면서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못 믿는 척하고 의뢰는 끝입니다 이러고 가버리거든요. 심지어 막 쿠라모리 그때 저번에 나한테 그랬죠. 오른손 움직임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죠.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러니까 타무라 레이코 귀찮아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의뢰도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쿠라모리는 순전히 자기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지금 계속 신이치를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라모리는 완전 개털인데 신이치가 바라는 것도 별거 없어요. 심플해요. 나 좀 내버려둬. 림미 얼롱이야 그냥. 근데 여기서 쿠라모리가 완전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야, 네 얘기로는 저 밖에 기생생물이라는 괴물들이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건데 그러면 네가 실험 대상이 되더라도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인류의 전체를 위해서 너 스스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 아니냐? 개소리지. 좀 다 큰 어른이 애한테.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이하고 조가 야, 얘 그냥 죽이자. 안 되겠다. 얘 그냥 죽이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에미넴이죠. 우리의 디스 대장, 우리의 오른쪽이가 랩을 시작합니다. 신이치를 가리키면서 아저씨한테 야, 삼류모리 얘를 봐. 얘 어때? 몇 살 같아? 10대야. 고등학생이지. 아직 애야. 너? 어른이지. 이런 애가 엄마를 잃고 시체의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왔어. 근데 그런 애한테 지금 네가 뭐라 그런지 알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쿠라모리 입장에서 어때? 맞네. 내가 쓰레기인가?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이쯤 되면은 일부러 인간인 척하는 오른쪽이가 진짜 멋있어요. 야,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보라고. 불쌍하지도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해. 신이치게 놀래. 야, 너 입 잘 턴다 이제. 구라 엄청 잘 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뢰인이 누구냐?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 물어봅니다. 근데 쿠라모리는 삼류지만 명탐정을 꿈꿨잖아요. 의뢰인의 정체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막 이래요.
하지만 오른쪽이가 알아서 다 추리해. 그래. 아마 네 의뢰인도 기생생물일 거야. 이름도 말해줄까? 타미야 리오코. 비슷하지 이러니까 타미야 리오코, 타무라 레이코, 띠용 쿠라모리가 그러면서 쿠라모리 충격받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타무라 레이코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쿠라모리 젠장 나는 네가 좋다. 이쯤 쿠라모리가 너무 러블리해요. 저는 너무 꿈이 있는 소시민이야.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런 젠장 쿠라모리 나는 네가 좋아. 그래서 우리 쿠라모리는 타무라 레이코 자기의 전 의뢰인을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쿠라모리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쿠라모리는 툭탁대는 비슷한 또래의 아내하고 자기 아이하고 살고 노동주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내에게 좀 꾸사리 받고 이런 그냥 소시민이에요. 자, 이 시점에 타무라 레이코 시니치에게 연락을 합니다. 직접 연락을 해요. 이제 똘추도 보내보고 시마다도 보내보고 삼류도 보내봤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보자. 네 상태가 내가 좀 궁금하고 정보도 좀 공유를 해야 되니까 보자. 그러면서 어떤 대학교의 옥상으로 불러요. 지금 타무라 레이코가 대학에서 막 이런저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애를 무슨 편의점 봉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러지도 않아. 이러고 들고 다니면서 수업 듣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거의 학구열 원탑이죠. 타무라 레이코. 둘이 딱 만났는데 타무라 레이코가 바로 알아봐요. 시니치 너 뭔가 변했는데? 너 랩업했네? 어떻게 융합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드디어 히로카와 조직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타무라 레이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대로면은 우리 기생생물들의 미래는 없다. 인간들하고 공존을 하기는 해야 돼.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공존하고 있잖아. 소나 돼지하고. 인간도 소나 돼지하고 공생하고 있잖아요. 순수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걸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도 너네랑 공생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죠? 히로카와 조직은 이 타무라의 발상을 가지고 이 도시를 식민화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목장처럼 안전하게 수급하는 고기처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시니치가 계속 그라데이션으로 막 분노를 보이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바로 눈치채요. 엄마가 행방불명이라지. 혹시 살해당했나? 그러니까 시니치가 막 맥박이 빨라지면서 쇼사이언 같이 분노를 하거든요.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으아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무라 레이코가 거의 오른쪽이하고 자웅을 겨루는 래퍼거든요. 겁나 웃겨. 아하하하 내 동족에게 먹혔구나. 어이구 살기 보소. 지금 싸우면 내가 지겠는데 이 애기로 막아야겠다 막 이러고 있어. 이 애기로 막아야겠는걸 막 이러고 있어. 너무 웃기잖아요. 다들 말싸움 개잘함. 시니치가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도망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사람들 모여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켜 인간들아 이래. 이미 약간 시니치 명예기생수 된 기분이에요. 자기 마음은. 그러면서 이 시니치가 마크2가 되면서 얻은 능력 중에 하나가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침착해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정이 안 돼요. 왜? 엄마를 건드려가지고. 어머니를 건드리면 지금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이러고 숨 쉬고 있는데 길거리 점쟁이가 말을 겁니다. 손금 봐주는 아줌마. 사실상 손금 봐주면서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군요. 오잉!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나요? 막 그러니까 당신 가슴에 구멍을 뚫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막 이러는. 근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엄마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한 기생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치가 완전 살인마 같은 대사를 쳐요. 그 상대는 이미 죽었어요. 손금 봐주는 아줌마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영업했는데 자 이제 히로카와 조직의 목표를 알았죠. 쿠라모리 우리 삼류모리 일단 상황은 다 납득했고 근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삼류모리가 갑자기 시니치를 찾아옵니다. 시니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왜일까요? 슬슬 이제 히로카와 조직이나 시니치의 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러블리 삼류모리는 왜 온 걸까? 쿠라모리 뭐 하고 있죠 지금? 타무라 레이코의 뒤를 쫓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걸려요. 왜? 삼류잖아. 타무라 레이코가 어쩐 일이죠? 의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나 같은 주부에게 걸린 것만 봐도 당신은 가망이 없는 삼류예요. 이 일은 그만두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탐정사무소, 지금 쿠라모리의 탐정사무소에 알바가 있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대학생 청년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 아베는 판단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고 도망이 잘 치고 끈기도 있다. 무슨 말이야? 얘가 에이스인 거야. 삼류 탐정이 인류 알바를 시켜가지고 타무라 레이코를 쫓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베가 갑자기 실종돼 버려요. 갑자기 무선이 두절돼 버려. 그럼 이 아베가 실종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현재 타무라 레이코는
히로카와 조직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로카와 쪽에서 이제 타무라 레이코하고 회의하려고 누가 나왔는데 보니까 미키라는 남자가 나온 거예요. 미키. 잘 기억해두세요. 미키. 타무라가 왜 고토가 안 나왔죠? 물어봐요. 고토가 누구죠? 전투병기. 최종 보스. 제일 싸움 잘하는 애. 왜 고토가 안 나오고 미키가 나오죠? 막 이러거든요. 고토와 미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미키가 어떤 애냐면은 기생수긴 한데 굉장히 과장된 표정을 짓는 오바하는 좀 경박한 느낌의 웃음도 막 크게 짓고 막 얼라리요? 막 이런 건 되게 옛날 개그맨 아시죠? 옛날 개그맨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야 더 인간답다고 생각을 하고 오바해서 하고 무슨 말이야 컨셉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생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헤어지는데 쿠라모리가 무선으로 지금 아베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베한테 타무라 레이코 말고 그 상대방 남자를 쫓아가봐 라고 해요. 미키를 쫓아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베가 싹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미키가 오락실에서 여자 하나 꼬셔가지고 어떤 건물 지하로 가는 거를 이제 아베가 봐요. 막 쫓아가. 근데 이 건물이 좀 요상하게도 복도가 좀 빙빙 도는 느낌도 나고 약간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어디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으악 이란 소리와 함께 무선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니치하고 오른쪽이 한테 삼류모리가 부탁을 하러 온 거죠. 너의 그 슈퍼파워와 탐지 능력으로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와중에 오른쪽에는 틈새 깨알같이 디스를 합니다. 그러게 너 같은 삼류가 왜 이런 데 끼어들어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쿠라모리 소시민 대표 막 가는 와중에도 잠긴 문을 여는데 시니치가 오른손으로 문고리 잡기만 하면 알아서 훅 파고 들어가지고 철컥철컥해서 열거든요. 막 그런 거 보고 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최고의 도둑 아니면 탐정이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쿠라모리 진짜 너무 미워할 수 없어요. 이제 그 건물 지하 아베의 무선이 끊겼던 곳에 딱 들어갔는데 시니치가 직감합니다. 아 여기 식당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깨닫는 순간 식당에 손님이 입장합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여자를 데리고 온 어떤 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죠. 시니치의 신체 능력에 오른쪽에도 적응을 했어. 되게 귀여워요. 오른쪽이 시니치 머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기마전이다 이러면서 되게 귀여워요. 기마전이다 그러면서 그럼 밑에 시니치가 누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엔간한 필름법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속 전투를 하는데 쿠라모리는 그 와중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빨라서 잘 못 찍어 제대로. 다 핀 나가 있어. 사실 작가님도 쿠라모리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쯤 되면 결국은 이제 도시락으로 같이 온 인간 여자를 구하진 못했지만 아주 손쉽게 상대를 5조각을 내면서 이깁니다. 시니치가 마음을 먹어요. 아 히로카와 조직이랑 이거 싸워야겠다. 그러면서 쿠라모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저씨 다 찍었죠? 그리고 지금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인간 경찰 쪽에 기생생물 전담하고 있는 히라마라는 형사가 있어요. 시니치 엄마가 죽었을 때 왔던 거 베테랑 형사. 히라마 형사님께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 말하고 인간들을 준비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는 야 뭐라는 거야?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삼류모리 드디어 자신이 삼류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카메라에 필름 다 꺼내면서 야 미안하다. 난 삼류야. 나는 보통 인간이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 얘들아. 미안해. 시니치 너 아까 내가 보니까 거의 너도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인간이 아니야. 자기한테는 아까 그거는 괴물들이 싸우는 거랑 똑같았어. 자, 난 이제 모든 걸 잊고 삼류답게 안녕 이러고 이제 빠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쿠라모리가 아웃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이 시니치는 혼자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니치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나 혼자 알고 있는데 주변에 말을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토미나 아빠가 다칠까봐 자기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노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단 말이지. 이제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안 되겠다. 뒤에서 하나씩 조지자. 무슨 말이죠? 시니치 다크나이트를 선언합니다. 난 지금부터 다크나이트가 돼야겠다. 이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오른쪽이가 협력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한 명씩 조지면 내가 충분히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 장면의 컷에 독백이 나오거든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지만 얼마 안가 시니치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안일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된다 라는 독백이 바로 딱 붙어있어.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독백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드물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오면은 갑자기 작품이 좀 올드해져가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저 만화에도 쓴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벌써 시니치가 히로카 조직이 가만 놔둔다고 나대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자기가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히로카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다. 야, 시니치하고 그 삼류 걔 누구냐? 후라모리 둘 다 제끼자. 우리 죽이자.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시니치를 죽이자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문을 벌컥 열면서 시니치는 내 거야. 타무라 레이코가 끝까지 말려요. 야, 그 탐정은 맘대로 해도 돼. 삼류니까 괜찮아. 근데 시니치는 아까워 이러면서 막 말렸단 말이에요. 계속 말렸는데 히로카와 시작이 결국은 결단을 내려요. 우리 식당에서 우리 동족이 죽었어. 요거는 지나칠 수 없어. 요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신무새 타무라 레이코 포기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 시니치 강하다. 방심하지 마. 그리고 나 해부하고 싶으니까 몸 그대로 갖고 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랑이다 진짜. 근데 지금 요 히로카 조직에서 전투 미션에 떨어지게 되면 누가 나가겠어요? 고토. 아까 얘기했던 고토가 나가야죠. 근데 갑자기 아까 그 미키, 얼라리유 이런 그 미키 있죠. 오버하는 애. 그 미키가 나와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솜씨를 좀 시험해보고 싶은데 강한 적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모두가 안 될 것 같은데. 저 걱정되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기생수들의 전투 능력 티어표가 있어요. 근데 시마다 히데요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신체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훈련은 굉장히 좋은 연습이 돼서 자기는 스포츠가 좋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신체를 조종하고 활용하는 연습의 끝은 어딜까요? 최고 난이도. 저는 운동보다는 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악기. 악기를 다룬다는 거는 너무나 섬세하게 몸을 조율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고토는 뭐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모차르트 치고 있어. 피아노로. 라흐마니노프만으로 치고 있는 거야. 히로카도 호 굉장하군. 벌써 거기까지 갔나? 막 이런 식인데 그거 만렙이란 뜻이죠. 만렙. 근데 다들 고토한테 가가지고 야 미키가 한다는데 시니치 네가 조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토도 얘기해요. 고토도 미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뭐든지 연습이 필요하고 뭐든지 손에 익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복선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시니치가 있어요. 학교에 갔어. 지금 시니치는 기분이 좋아요. 왜? 다크나이트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 하나씩 제끼면 어떨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른쪽이를 어떻게 설득하냐 이게 관건인데 계획이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에 그냥 퓨 하고 들어가 버리면 오른쪽이 지가 어쩔 거야. 싸워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이가 적들을 감지합니다. 명확한 살기를 갖고 3명이 온다. 너 죽이려고 온다. 히로카 조직이 이제 너 제끼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시니치 어떻게 해요? 학교를 떠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고등학교는 저주받은 고등학교가 돼. 3번째 참극이 벌어지잖아요. 자신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떠납니다. 한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지금부터. 시니치는 이제 학교를 떠나가지고 작전을 세웁니다. 오른쪽이하고. 시니치의 작전은 뭐냐? 일단 300m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새 녀석의 외형을 기억하자. 그리고 튀는 거야. 어디로 튀어? 300m 바깥으로 튀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시마다 히데요 때 같이 나 지금 시력 미쳤거든? 그리고 오른팔 지금 완전 오타니 쇼헤이야. 나 원딜로 죽이자. 시니치가 시니치 캐논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이가 오! 괜찮은데? 야 방금 떠올린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 작전은 무효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시니치 나 졸려. 이거 너무 웃겨 진짜. 뭐라 그러냐면 시니치 앞으로 4시간 동안 도망가라. 앞으로 4시간 동안 그냥 달려 뛰어. 나 깰 때까지 죽지 마 이러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적은 도보로 움직이는 것 같아. 죽지 말고 4시간 뒤에 보자. 이러고 자. 너무 웃겨. 자 이제 시니치는 4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처음에는 막 뛰다가 전철 버스만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잡고 사방에 탁 트인 곳으로 가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시니치는 돈이 없어요. 1200엔밖에 없어. 1200엔만큼 가주세요 하는 거야. 딱 왔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택시가 와가지고 그 안에서 미키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거스름돈은 가지십시오. 일단 오만한 인간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명이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미키가 혼자 와가지고 시니치가 긴가민가 하거든요. 쟨가? 근데 미키 쪽에서 먼저 밝힙니다. 너구나 이러면서 지금 오른쪽에 형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치가 어떻게 할 게 없잖아. 일단 겁나 뜁니다. 4시간 동안 뛰면 되겠지. 그리고 막 뛰어. 미키도 뛰어 같이. 근데 시마다 히데요 때 보시면은 기생수들은 인간의 육체를 극한으로 쓰잖아요. 그럼 달리기가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시니치도 엄청 빠르잖아. 근데 미키는 되게 다리가 느려요. 평범한 인간처럼 그냥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니치는 다행이다. 발 느리네. 하지만 다른 2마리가 어디에서 합류할지 모르니까 방심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시니치가 뛰고 미키가 뛰고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그냥 하염없이 둘이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뛰는 거야. 이러고 중간에 막
차 태워주는 아저씨 만나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가고 신이치. 그 뒤에 미키에서 뛰고 이제 거의 4시간 동안 뛴 거예요. 4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형님 곧 기침하시거든요. 길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트럭에 위에서 미키가 탁 뛰어내려요. 미키도 지나가는 트럭을 잡은 거야 이렇게. 근데 미키가 좀 이상해요. 트럭에서 뛰어내리잖아. 근데 탁 착지를 못하고 착지를 하다가 넘어져 자꾸 이렇게. 달리기도 느리고 뭐 이상하죠. 그 순간 이제 오른쪽이가 잠에서 깹니다.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안 죽었구나 신이치. 근데 갑자기 이 오른쪽이가 깨가지고 미키를 딱 보더니 바로 얘기해요. 셋. 저놈 안에 셋이 있어. 미키가 셋인 거야. 미키는 기생기생기생수인 거야. 확실히 이 미키가 분업을 되게 화려하게 해요. 이제 오른쪽이 형님 깨놨으니까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 얼라리요 하는 그 90년대 개그맨 같은 머리. 이 머리가 계속 말 걸어서 헷갈리게 해요. 얘가 사령탑인 거야, 사령탑. 그리고 양 팔이 각각 한 놈씩인 것 같아요. 엄청 칼날이 많은 거죠. 우두두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으아 칼날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혹시 존보이드란 게임 해보셨어요? 존보이드? 때리고 도망가고를 해야 되거든요. 딱 존보이드 전법. 이제는 막 싸우다가 튀어. 왜? 미키는 발이 느리니까. 싸우다가 튀어가지고 작전 짜고 싸우다가 튀어가지고 작전 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와중에 오른쪽이가 꽉 관찰을 하다가 미키 양손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 봤냐 방금? 쟤네 지금 지네끼리 손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가운데 있는 사령탑, 저 머리가 사령탑이라서 저 머리가 지금 쪼렙 아닐까? 안 그러면 자기 손들끼리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서 작전을 정해요. 어떻게 하냐? 일단 숲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나무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서 신이치가 미키가 여기 있으면 신이치가 미키를 중심으로 원처럼 이렇게 쫙 도망가면서 피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키 입장에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걸 알잖아. 그럼 어떻게? 예측샷을 할 거 아니에요. 좀 더 앞쪽에. 그 순간 방향을 틀어서 이 중심에 있는 미키한테로 돌진하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나무들 사이에 막 하던 애가 예측샷을 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니까 패턴 때문에 꼬일 거다 아마. 그러면서 나무들 사이에 있던 이 미키의 양손이 꼬여가지고 확 접근하는 신이치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신이치가 탁 날아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이 이용해서 미키의 머리를 싹 베거든요. 드디어 이제 미키가 머리를 잃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 신이치가 그만 실언을 해버립니다. 해치웠다! 아! 이게 이제 해치웠냐 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상당히 불길한 주문이거든요 이게. 역시 그 순간 오른쪽이가 엄청 놀라요. 이럴 수가!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러고 딱 얘기해요. 무슨 상황이냐면 미키가 지금 머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오른팔이 쑥 올라와서 머리에 탁 대더니 톡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돼. 무슨 말이죠? 선수 교체다. 그래서 출혈이 좀 심한데 야 미기 돌아와라. 미기도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키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름끼리 싸운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넌 역시 내 오른손에 있는 게 제일 분수에 맞는 것 같다 미기 이러면서 딱 와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구구구구구 형태를 갖추는데 오른쪽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는 셋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로 느껴진다. 큰일 났다. 저 사령탑 만렙인 것 같다. 그러면서 등장한 머리는 고토입니다. 고토와 미기가 다 같은 몸이었어요. 최종 병기 마지막 보스 고토의 머리가 탁 됩니다. 아까 전에 잠깐 그 미키의 머리를 뵀을 때 오른쪽이가 느낀 거는 5이었어요. 기생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섯을 합쳐놓은 요거도 타무라 레이코가 만들어낸 걸작인 거예요. 근데 미키가 통솔할 때는 셋으로 느껴질 정도까지는 통솔이 돼. 근데 고토가 등장하면 하나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고토는 신이치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이 나무 사이를 막 미친 원숭이처럼 막 하면서 다리까지 변형시켜가지고 그냥 줄기에 박아놓고 딱 서가지고 내려다봐요. 이러고. 애초에 싸우면 안 돼. 너무 강해. 그 장면 너무 무서웠어. 무섭죠. 그쵸. 약간 다크소울 막부 만난 기분? 이거 깨라고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겁나 튑니다. 와 튀면서 지나가는 트럭을 잡는데 그 아저씨가 피투성이 남자애? 안 돼. 여기 슝 간단 말이야. 오른쪽이가 응 돼. 그러면서 슝 해가지고 트럭 잡고 몰래 타가지고 이제 그 트럭 뒤에 이렇게 숨어있거든요. 근데 고토가 어떻게 하냐면 다리가 가젤처럼 두두두 변하더니 준비 땅 하면서 가젤같이 확 뛰어요. 겁나 빨라. 그러면서 이제 덤프트럭 뒤쪽에 타고 있는 오른쪽이 하고 고속 이동 중인 고토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고르죠. 트럭 운전사. 백미러 보면서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 거죠. 고토가 드디어 이제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신이치 죽이려고
딱 받고 트럭에 매달리는 순간 오른쪽이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거대한 트럭을 딱 보고 핸들을 살짝 돌려줍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트럭과 전진하는 우리 트럭의 합력 거의 시속 20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고토로 빵 받아버려요. 아무리 고토라고 해도 요건 좀 데미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대한 트럭이고 200km를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트럭은 바로 뺑소니로 튀고요. 반대쪽 트럭 기사들이 놀래가지고 고토한테 막 옵니다. 셀프 조공하러.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고토가 사실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크소울 같은 게임 봐도 막보 한 번 보여주고 나중에 다시 만나거든요. 지금 쫓아가면 쫓을 수 있는데 미키 목 쳤을 때 그 출혈량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 2명 삭삭 비워 먹습니다. 지금 우리 신이치 막보 만나고 겨우 살아서 도망쳤죠. 어찌어찌 살긴 했는데 막 교복 막 베이고 막 피 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오른쪽이가 조용히 혼잣말을 해요. 방금 전에 전투 고토의 움직임, 고토의 전투 방식 딱 봤잖아요. 뭐라냐면 훌륭하다. 불길하죠. 신이치가 뭐라고? 그러니까 응 아무것도 아니야. 불길하죠. 방금 전에 그 고토의 움직임을 보고 감탄하고 있어. 자, 현재 신이치와 오른쪽이는 필드몹은 그냥 쌈 싸먹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보스 고토하고 한번 마주했고요. 히로카와의 식민화 정책 이제 알았고 인간들의 히라마 형사의 움직임은 어떨까? 타무라 레이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다음 영상일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다음 영상에서 부디 끝나길 바라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나의 사랑 삼류모리 다음 영상은 아마도 삼류모리의 각성 편. 오 과연 삼류 쿠라모리는 명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쿠라모리의 각성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의 역습 그리고 최종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이치와 오른쪽이의 싸움 다음 기생수 설명회에서 이어서 한번 맛있게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